일단 쌤이랑 오늘 배울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부등식 내용이 주긴 한데 여기서 부등식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 맞죠? 그래서 부등식이니까 부등호가 있어야 되고 왼쪽 좌변에 1차 식이면 되고 그래서 뭐 A가 0이 아니면 된다 이런 내용인데 1차 부등식 말고 부등식에 대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 나온 거고 뭐 기본 성질 같은 경우는 다들 알 것 같아. 뭐 A랑 B를 대수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면은 똑같은 수를 더해도 어때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뭐 요건 뭐 다 알 것 같고 똑같은 수를 빼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부등식 기본 성질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뭐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대. 근데 AC랑 BC를 비교했을 때 AC가 더 크대. 그럼 C는 어떤 숫자야? C는 뭐밖에 안 돼요? 양수밖에 안 되죠.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건 양수밖에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뭐일 때? C가 음수일 때.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솔직히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어때? 샵이야? 아니라고. 방금 한 내용이 요거예요. 왜? AC랑 BC를 비교했을 때 AC가 더 크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C를 나눈 거죠? 뭐 다시 말하면 C분의 1을 곱한 거겠지? 그럼 똑같은 숫자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뭐이면? C가 음수면. 이 내용을 좀 너네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부등식의 제일 기본 성질이니까 얘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등식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어차피 나누기는 곱하기랑 똑같으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참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런 거 있죠? 두 수를 곱했는데 음수 나왔대. 그럼 A, B의 부호 뭐 알려준 거야? 둘이 다르다 알려준 거죠. 그럼 곱했을 때 양수래. 뭐 알려준 거야? 둘이 같다. 뭐 이런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 뭐 참고로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살짝 좀 꼬아보면 요거는 어때? 둘이 더해서 양수 나왔대. 부호 뭐 알려준 거야? 절대값? 부호? 부호로? A랑 B랑 부호가 어때요? 양수? 응. 양수 끝? 아니죠. 양수 음수여도 돼. 음수 양수여도 되고 뭐 빼고 다 돼? 마마 빼고 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정확히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지금 곱하기는 무조건 둘밖에 안 되죠. 얘는 요것 중에 뭐인지 모르는 거고 곱하기는 요 두 개 중에밖에 안 된다는 거면 이렇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다음 여기 성질 말고 오른쪽에 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알겠죠? 요것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볼게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게 부등식이잖아. 그럼 부등식을 하면은 원래 이런 거거든. 2랑 3 중에 누가 큽니까? 3이 더 크죠? 이런 거를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대소 비교를 한다는 거죠. 누가 큰지 작은지. 근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2랑 3은 너무나 잘 보이잖아. 3이 큰지. 근데 지금 어떤 내용 해주고 싶냐면요. 만약에 이게 약간 어디서 들어볼 수 있냐면 루트 배울 때 들어본 적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 어때? 1 플러스 루트 2랑 4 마이너스 루트 2 누가 커요? 요거는 일단 한눈에 보기 어려운데 4 마이너스 루트 2가 큽니다. 일단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냐? 요런 거 좀 들어본 적 있겠죠? 루트 2가 대략 얼마입니까? 1.4 정도. 그럼 얘는 2.4가 되는 거고 얘는 1.4를 빼보자. 2.4 땡땡땡이니까 뭐 5 정도 되겠죠. 이렇게 크다. 근데 이거는 루트 2를 모르면 그럼 어떻게 풀어?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쌤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한눈에 대소 비교가 안 될 때 첫 번째 무슨 방법이 있냐면요. 그냥 두 수를 빼면 됩니다. 그럼 뭔 말이냐? 두 수를 뺐을 때 우리는 0이랑 대소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럼 두 수를 뺐을 때 0보다 크대. 그럼 뭘 알려준 거냐면은 뺐는데 양수네. 그러면 앞에가 크다고 알려주는 거죠. 아니면 뭐 이항해봐도 되고. 그럼 반대로 0보다 작으면 이번에 누가 큰 거야? 뒤에 b가 큰 거겠죠. 그걸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한눈에 대소비가 안 됐을 때. 아마 그래서 밑에 예시가 이렇게 2랑 3보다 말고 이렇게 좀 어려운 애들로 나와 있을 거니까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좀 참고를 해주세요. 빼볼게. 빼면 얼마 나옵니까? 마3 더하기 2루트 2 나오죠? 이거 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해 볼 건데 이거 어떻게 비교해 주면 돼요? 우리 3 뭐로 바꿀 수 있어? 루트 9. 2루트 2는? 루트 8. 그럼 누가 커? 루트 9가 크니까 마이너스 달렸네?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부동호 방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더하거나 빼는 게 2항인데 더하거나 빼기 했을 때 부동호 방향 안 바뀌니까. 됐슈? 첫 번째가 뺍니다. 두 번째는 뺐을 때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할 거냐면은 제곱해서 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루트 할 때 많이 해봤을 건데 요거 한번 가볼게요. 한눈에 계산이 안 돼야 되니까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둘 중에 누가 큽니까? 얘는 솔직히 애매하죠. 왜? 아까 1.4 정도 얘까지는 아마 알려줬을 거야. 1.7 정도. 근데 쌤 얘도 몰라요. 얼마인지. 그럼 대략 2점 얼마인 건 알지만 이 둘로 대소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빼봐. 그럼 빼면 어때? 나와? 빼도 안 나와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뺐을 때 얼마 차이 나는지 몰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 하자? 제곱해서 빼자. 근데 제곱해서 뺄 때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냐면요 요 두 수가 양수일 때만 돼요. 양수일 때만. 왜냐면 쉽게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마이너스 2랑 3 볼게. 무조건 3이 마이너스 4랑 3 볼게. 무조건 누가 커요? 3이 크죠. 근데 제곱해봐. 그럼 16이랑 9인데 갑자기 누가 커져? 얘가 커지잖아. 근데 우리는 제곱해서 뺀다는 의미는 제곱했을 때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곱했을 때랑 그 전이랑 부동호 방향이 달라. 그럼 제곱해서 왜 빼? 답이 달라지는데. 이런 거 말고 양수일 땐 상관이 없어요. 왜? 아니 누가 큰지 몰라요? 제곱했는데 16이랑 9야. 누가 커? 16이 크지. 그럼 제곱 전으로 돌아가니까 누가 커? 4가 크잖아. 이런 느낌을 좀 활용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요 제곱해서 빼는요 무조건 양수일 때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시했으니까 결과까지 보여줘 볼게. 제곱해주세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8 더하기 2루트 12. 계산 따로 안 할게. 7 플러스 2루트 12. 그럼 안 빼봐도 알죠? 뺐을 때 1 남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요 관계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조금 달라요. 약간 느낌이 예시부터 다른데 마지막은요 나누는 겁니다. 약간 B로 푸는 건데 약간 얘는 요런 거 할 때 좀 많이 나옵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약간 지수 할 때 나오는 건데 요 둘 볼게요. 이 둘은 값을 못 구해. 너무 커서. 이건 계산기도 못해 얘들아. 2의 30제곱은. 그래서 약간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요. 봐봐. 나눠서 풀기로 했잖아. 우리 1과 2 중에 누가 큽니까? 2가 크죠? 나눠볼게. 그럼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오죠? 다시 4랑 2 중에 누가 커요? 4가 더 크죠? 나눠볼게. 2분의 4.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두 개 중에 2가 더 크죠? 분모가 더 크니까 이 2분의 1은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죠. 다시 4랑 2 나눠봤죠? 이번 누가 커? 분자가 크지. 이번 누구보다 커? 1보다 크죠. 그럼 우리는 나눴을 때 분자가 크면 1보다 큰 걸로 대수 비교를 하자는 거야. 왜? 여기다 얼마 곱하면 2 곱하면 얘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2 곱해봐. 그럼 얘 되잖아. 그럼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그래서 이 나누는 것도 양수일 때 보통 가능한데 얘는 나눠볼게. 근데 이게 뭐가 좀 이상하냐면은 나눴을 때 계산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둘은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른다고. 그럼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1이랑 대수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얘 이제 바꾸자는 거지. 왜?
공통적으로 지수가 뭐가 곱해져 있어요? 10제곱. 얘를 약간 중2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거 아니까 얼마입니까? 9분의 8이죠? 그럼 생각을 해볼게. 우리 2분의 1 같은 게 이런 1보다 작은 분수 맞죠? 2분의 1 제곱해봐. 어떻게 돼? 4분의 1. 세제곱해봐. 8분의 1. 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죠. 그럼 다시 말하면 분수의 애들 1보다 작은 애들은 거듭 제곱하면 무조건 계속 작아져. 얘는 1보다 작겠죠. 그럼 얘가 1보다 작대. 얘가 1보다 작대.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1보다 작다는 거는 분모가 더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 대수 비교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부등식 가보겠습니다. 뭐 앞의 내용은 어렵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는 좀 중요한 내용 딱 하나 있죠? 절대값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이 혹시 부등식이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중2 때 배우고 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마지막 3번이 좀 추가됐어요. 3번만 잘 들으면 돼. 나머지는 개 쉬워. 이거 아까 말한 1차 부등식이야. 결국에는 1차 부등식도요 방정식과 똑같아요. 부등식을 풀어라. 뭐 구하는 거야? X값. 그럼 여기서 X 어떻게 구해? A로 나누면 되지. 근데 A로 나눌 건데 우리 맘대로 부동호를 이렇게 쓰면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왜? 부등식은 나누기를 조심해야 되잖아. 곱하기랑. 얘는 뭐일 때만? A가 0보다 클 때만. 그러면 말대로 부동호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뭐일 때만? A가 0보다 작을 때만. 됐죠? 그래서 요 내용은 중2 때 1차 부등식 하면서 해온 거기 때문에 뭐 우리 반에 1차 부등식을 못 푸는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개념 봐봐. 여기 옆에 이거의 풀이라고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부등식의 풀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1차를 떼버린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3번이 뭐가 나오냐면요. 얘를 없애버린 거죠. 뭐일 때? 이번엔 A가 0일 때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잘 기억하면 되고요. 이게 쌤은 이해를 시켜줄 거기 때문에 일단 A의 0을 대입만 해줘. 여기다가 대입만 해. 계산하지 말고. 그럼 뭐로 바뀝니까? 0x가 b보다 크다로 바뀌죠.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이 부등식은 항상 뭘 구하는 문제라고 해야 되나? x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0을 나누면 일단 0은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모르고요. 일단 써봐. 이딴 거 없어요. 분수 중에 분모 0인 거 없거든. 그럼 무슨 문제냐? 이거는 x값 우리가 딱 구하는 게 아니고요. 잘 봐.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그럼 뭐로 바뀌어? 어차피 0이야. 얘는 x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x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건데 요거를 푸는 문제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 푼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무조건 x에 뭘 집어넣으면 0으로 바뀌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석해볼게. 이거 어때? 맞는 부등식인가? 아니죠. 그럼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이렇게 나와. 그럼 x에 뭘 집어넣든 답이 그냥 부등식이 안 되네? 성립이 안 되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해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해가 아예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건 어때? 말이 되죠? 그럼 x에 뭘 집어넣든 무조건 부등식이 성립하네? 그럼 x에 뭘 갖다 놓어도 상관이 없어. 이런 표현은 뭐라고 써요? 우리가 뭐 해가 무수히 많다. 여긴 해가 모든 실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리해주면 이게 왼쪽이 0이니까 부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오른쪽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고요. 여기는 왼쪽이 0이다 보니까 오른쪽이 성립이 안 돼야 되니까 오른쪽이 0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0은 이제 어디다 넣냐? 0도 해보면 너네가 느껴줘야 돼. 이거 부등식 맞는 부등식인가요?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경우는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왜? 0일 때도 해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왜냐면 부등식이 이거였으면 얘들아 0은 어디로 가겠어요? A가 0이래? 그럼 X에 뭘 집어넣든 해가 없거나 해가 모든 실수일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잖아.
그럼 만약에 b가 0이어봐. 그럼 0이 0 이상이다. 이건 맞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이때는 0이 해가 없다가 아니고 모든 실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해석해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어떤 거? 이런 평범한 1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 이렇게 x가 범위가 아니고 뭐 모든 실수나 해가 없다라고 나오면은 무조건 x 앞에 개수가 뭐인 거야? 0인 거야.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2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바꿀게요. 잠깐만. 숫자 쓰자.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럼 이 부등식은 뭘 푸는 문제냐면요. 해는 나와 있어요. a 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그럼 a 값 뭐겠어? 0이라고. 왜? 기본적인 1차 부등식 맞죠? x 있고 부등식이니까. 근데 해를 요런 느낌으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 문제에서 뭐래? 얘가 아니고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럼 모든 실수면 이 두 거라고. 이 두 개가 뭐라고요? x 앞에 개수가 0일 때라고. 그러면 x 앞에 개수가 0이 돼야 되니까 a가 뭐가 돼야겠어요? 0이 돼야겠다. 이걸 너네가 외워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가지 표현이 나오면 x 앞에 개수가 0이다. 이런 1차 부등식 풀 때.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쭉 가볼게요. 이거는 문제로 가볼까요? 연립부등식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죠. 뭐 이렇게 중괄호 쳐 있으면 연립되어 있는 거고 뭐 x가 2 이하, x가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나오면은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무슨 표현입니까?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 줘야 되니까 보통 어디다가 수직선에다가 해를 그려버리죠. 그래서 부등식은 얘들아 이걸 눈으로 푸는 게 아니고 수직선에 그려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합쳐버리면은 이 문제처럼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뭐 다들 알죠?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2 이하. 그럼 여기서 공통범위 어디입니까? 여기. 그래서 x값은 얼마 나오는 겁니까? 마이너스 1 이상 뭐 2 이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거에서 좀 여러 가지 그 해 방법을 그 형태를 알려주고 싶은데 만약에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마이너스 1 이하 2 이상. 이건 어때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공통범위 구하는 거야. 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좀 기억해 줘야 되냐? 아까 해가 없다 어디 있다고 했어? x 앞에 개수가 0일 때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1차 부등식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잖아. 꼭 이거일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공통인 해가 없어도 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해를 구했더니 한 놈이 2 이상이야. 근데 한 놈이 2 이하야. 그럼 공통이 얼마입니까? 얘는 공통이네 x가 2일 때.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야. 선생님 지금 특이한 것만 알려주는 건데요. 봐봐. 어떤 부등식이 있어. 그럼 보통 부등식이라 하면 아까처럼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근데 지금은 x가 2 이상, x가 2 이하 답을 구했더니 방정식처럼 2가 나왔어. 엄청난 힌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등식을 풀었어. 여기는 a 플러스 b, 여기는 뭐 2a 마이너스 b. 그럼 답이 1이래.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두 개의 부등식은 해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1일 수밖에 없고 요것도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딱 요거 하나 차이로 답이 안 됩니다. 뭔 말이냐? 한 놈은 2 이상이래. 근데 한 놈은 2 미만이래. 그럼 공통인 애가 없어요. 무조건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을 때만 해가 딱 한 개로 나오는 거야. 그거 말고 나머지 다 해 없어요? 당연히 둘 다 없는 것도 해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특별한 거 있으니까 연립부등식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잘 구해주시고 일단 뭐 제일 정확한 정의는 요 부등식 풀고
요 부등식 풀고 공통인해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쉬워요. 왜? 이거 풀어줘. 뭐 1차 부등식 연습해볼게요. x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a-1 x는 3분의 a-1 하나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4-2a 약분하면 2-a까지. 근데 지금 쌤이 뭐를 말해주고 싶냐면요, 이 두 범위를 합칠 거잖아. 그럼 합치면 당연히 뭐보다 큰 거를 먼저 써줘야 되고 뭐보다 작다를 그 다음 써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답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b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답을 보고 부동호 방향을 보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그럼 이 둘 중에 무조건 누구일 수밖에 없어? 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답이. 왜? 마이너스 2보다 작다잖아. 얘가 되냐?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꼭 해를 안 써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쌤 말은.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3분의 a 마이너스 b가 돼야겠죠. 부동호 방향이 작다 작다로 일치하니까. 둘이 더하면 5 나오겠죠. 됐나요? 요거 보겠습니다. 요것도 뒤에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와 앉아, 아니야. 볼게요. 요거 지금 우리 방금 연립 부등식 풀고 왔잖아요. 이 내용이 연립 방정식에서도 해본 적 있거든요. 혹시 요런 식 기억날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나와 있는 식은 연립 방정식 풀이거든요. 혹시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면은 연립 방정식 푸는 거야. 두 개씩 묶어서 푸는 건데, 연립 방정식이라 하면 보통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x 플러스 y는 3, 뭐 x 마이너스 y는 1,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 필요해. 근데 이 세 개잖아. 그럼 무조건 뭘 한 번 더, 두 번 써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뭘 두 번 써? 세 개 중에 제일 쉬워 보이는 걸 두 번 쓰죠. 요렇게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인데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부등식은 조심해야 돼. 부등식은 이렇게 세 개 연결돼서 나오죠. 얘는요, 쉬워 보이는 식을 두 번 쓰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얘를 두 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식을 가지고 와야만, 요게 말이 돼. 뭔 말이냐? 우리 맘대로 막 A가 쉬워 보여. 그럼 A 두 번 써볼게. 그럼 A가 B보다 크다, A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를 풀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풀었지만 얘 보고, 이 식 보고 B랑 C 중에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 그래서 안 됩니다. 무조건 부등식은요, 그냥 외우면 돼. 가운데 걸 두 번 쓰면 돼. 근데 가운데 걸 두 번 쓰는 게 이뻐요.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는 조금 귀찮지만 다 이쁘게 바꿔야겠죠. 지금은 다 3, 6, 2니까 6 곱할까요? 부등식이니까 양변에 플러스 6은 곱할 수 있잖아요. 곱하겠습니다. 6 곱하면 12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x 3x 플러스 5. 6 곱할 거니까 6x 맞죠? 6 곱한다고 했죠? 24까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할까요? 4x 플러스 8 3x 플러스 5까지 6x 플러스 21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이 뒤에 문제 풀면 계속 나오거든요. 뭐 두 번 써달라고요? 가운데 거, 앞에 거 두 개, 1번, 2번, 그 다음에 1번, 2번, 2번, 4번 이렇게 식 두 개만 가지고 오면 돼요. 알겠죠? 쉽잖아. 넘어가면 x, 넘어오면 마3 끝. 넘어가면 3x. 뒤에 거 답이 이상하네. x는 마이너스 3분의 16. 근데 이거 얘들아 연립 부등식입니다. 요것도 만족하면서 요것도 만족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 가지고 와줘야 되는데 뭐보다 크다 먼저 쓰는 게 맞겠죠?
여기는 뭐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값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5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곱하면 20. 딱 한 개 남았거든요. 요거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앞에 안 푼 거 풀어주고 다시 넘어가 볼게요. 알겠죠, 얘들아? 앞에 3개 여기 풀어볼게. 봅시다. 여기는 아까 처음에 개념 공부했던 성질로 푸는 거니까 솔직히 이런 게 또 은근 헷갈리거든요. 푸는 것보다 이런 게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곱해서 0보다 크대. 그럼 아까 양수 나왔으니까 둘의 부 똑같다. 곱해서 음수. 둘의 부 다르다. 플러스면 마이너스일 거고 마이너스면 플러스겠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달래요. 기억 보겠습니다. A랑 C 곱해달래. 뿔마여도 맞뿔이어도 둘은 음수. 틀렸고요. 니은. A 더하기 B 더하기 곱하기 C가 0보다 작네. 가볼게요. 우리 A 더하기 B 가볼게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C는 어때요? 부호가 다르죠? 그럼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음수 나오겠죠. 참. 디귿. 지금은 우리 얘들아 요 두 가지 범위밖에 없었잖아. 근데 디귿은 먼저 공개했어. 뭐래? 요거래. 뭐야? 다 음수. 아, B랑 A가 음수니까 C는 양수겠네. 그럼 요건 해석해 주셔야 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저 분수잖아요. 우리 요거 먼저 만듭시다. A가 더 컸거든요. 음수일 때. 그럼 A제곱, B제곱 중에 누가 클까? A제곱? B제곱 크겠죠. 왜? 우리 음수는 숫자가 작아야 크잖아. 이런 거 아니겠어? 제곱하면 뭐로 바뀌어? 4랑 9로 바뀌겠죠.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잘 봐야 되나? C는 양수기 때문에 숫자를 큰 거를 나누면 당연히 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리부터 B제곱이 컸는데 나눈 것도 더 작은 걸 나눴어. 그럼 값이 바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 됐나요? 얘는 해석해서 푸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런 거 4번 같은 거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려워요, 은근. 왜냐면 대소비교가 안 돼. 뭐 대입해서 풀 건데? A랑 B. 대입 못해요. 뭔지 몰라서. 그래서 이런 걸 뭐로 푸자고요? 빼서, 제곱해서, 나눠서 푸는 건데 지금은 빼서 풀겠습니다. 빼지는 게 안 되면 제곱해서 빼는 건데 지금은 제곱하면 더 커지니까 아닌 것 같고 빼볼게. 알겠죠? 뺐을 때 바로 안 보이면 살짝 손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순서만 조금 바꿔볼까요, 우리? 어때? 한 4개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두 개 인수분 해야죠. A제곱에 A-B 마이너스 B제곱에 A-B.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A-B 있고요. 잘 보니까 얘들아 합차 남았죠. 그럼 합차 구성은 어때? A-B A 플러스 B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두 식을 뺐더니 뭐가 나왔냐면요. A-B 두 개에 A 플러스 B 나왔어요. 잘 봐요. 문제에서 A, B 뭐라고 했었죠, 얘들아? 양수래. 그럼 더하면 얼마? 빼면 몰라. 근데 제곱했대. 그럼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겠네? A 빼기 B가 0보다 크대. 그럼 넘어가면 얼마겠습니까? A는 B보다 크겠죠. 됐나요?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보자. 지금은 A가 마이너스 2B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대입해서 풀어볼까요? 뭐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마이너스 5BX A에 마이너스 2B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4B. 쌤 그래서 항상 이제 음수를 나누는 게 좀 거슬리잖아. 그래서
이 최고차항을 항상 양수로 만드는데 지금은 b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쌤 일단 나누긴 할 건데 요건지 몰라요. 그래서 b의 부호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가 음수래요. 근데 a가 마이너스 2b라면 여기 a 자리에 마이너스 2b 넣어볼게. 마이너스 b 음수거든요. 그럼 b는 뭐 나오겠어? 양수. 우리 방금 양수 나눴네? 부동방향 안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요? x는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다. 됐슈? 이거 딱 하나만 하면 오늘 끝이야.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먼저 가볼 거니까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 우리 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일단 부등식을 푸는 게 목적이니까. x 얼마 나올까? 답 말해줄 수 있어? 바로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 이거 아니었나? 마이너스 2랑 긴가민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식인데 모르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요게 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지는 요걸 먼저 해석해 줘야 돼. 우리 절대값 x가 뜻이 뭐죠? 그거 이제 우리가 쉽게 푸는 거. 정의 같은 거.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거리 0과 이 숫자 x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부호를 떼냐? 왜 그냥 2랑 하냐? 실제로 이 말들을 풀어보면 나오거든요. 왜? 0이랑 2랑 거리 구해줘. 2잖아. 마이너스 2랑 0이랑 거리라는 애들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기 때문에 양수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x가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오는 거였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등식이 아니고 그냥 부등식으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럼 그대로 읽어줘. 이게 뭐라고 얘들아? 수직선에서 0과 x 사이의 거리. 우린 뭐가 들어올지 모르죠? 0과 이 숫자와 거리가 2보다 작고 싶대. 거리가 2인 게 여기였는데 그럼 거리가 2보다 작으면 어디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죠. 이 거리가 2니까 이거 얼마겠어? 뭐 1 정도 될 거고 뭐 2분의 1 될 거고 봤어요? 여기에도 다 된다고. 근데 이쪽도 거리가 2잖아. 그럼 이거 어때? 거리 2보다 작아요. 자꾸 여기 안에가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을 구해봤더니 누구랑 누구 사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정의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잘 봐. 요건 얼마일까요? 절대값 x가 2 이상. 똑같이 해석하면 돼. 이번엔 거리가 얼마이고 싶은 거야? 2 이상이니까 2여도 되고 2보다 커도 되고. 그럼 2인 거 어디라고 했어? 2라고 했잖아. 커도 된다며. 3도 되고 4도 되고. 오른쪽만 돼? 왼쪽도 돼. 그럼 다시 말하면 거리가 2 이상인 애들은 여기라니까요. 그럼 이거 뭐라고 쓸 거야? 2 이상이니까 x가 2 이상도 되고요.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 이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해를 구하는 방법이 얘들아 우리 다음 단원인 2차 부등식에서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우리가 암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봐주세요. 잘 봐. 우리 이거 x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이 부등호 뭐예요? 뭐라고 말하죠? 작다라고 말하죠. 맞습니까? 작다면요 답을 해를 어떻게 쓸 거야? 우리는 사이값으로 쓸 겁니다. 알겠죠? 다시 x 기준으로 뭐야? 크다지. 그럼 크다면요 우린 답을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이 기준으로 오른쪽 마이너스 이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맞죠? 얘는
세 글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양끝값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통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암기할 거예요. 암기는 꼭 해야 돼요. 왜? 아까 말했죠. 뒤에 있던 건 그대로 쓴다니까요. 양끝값이야. 근데 이 이상이 좀 어렵고 미안 쉬운 것부터 가볼걸. Sorry. x는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 사이값. 얘는 뭐라고요? 양끝값. 5 이상 마이너스 5 이하. 근데 여기서 하나 쌤이 해주고 싶은 표현은 이 숫자들은 다 어디서 나오죠? 절대값이 뭐 되는 값? 4 되는 값. 일단 x값을 우린 뭐로 구하는 거야? 이런 등식으로 구하는 거야. 절대값 x가 4 되는 값이 뭐 있다고요? 뿔마사. 작네? 그래서 무슨 값이야? 사이 값이야. 다시 절대값 x가 5 되는 값이 뭐야? 뿔마 5잖아. 크네? 무슨 값이야? 양끝값. 그래서 양끝값은 사이값은 딱 와닿거든요. 사이니까. 근데 양끝값은 조금 확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쌤이 얘까지 한번 알려줘 볼게요.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고 해요. 왜 아까 말했지? 절대값 풀면 누구랑 누구 나와? 5랑 마오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봐. 어때? 큰 놈보다 크죠. 이거 어때? 작은 놈보다 작지. 그래서 양끝값이라고 말하되 답을 쓸 때는 이 문장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암기해서 푸는 거잖아요. 이 암기로 우리가 절대값 거의 50% 이상은 다 풀 수 있는데 잘 봐요. 뭔 말이야? 하지 말고 외운 걸로 푸시면 돼요. 아까 어떻게 외웠죠? 절대값이 3 되는 값 구해줘. 3 마삼. 작네? 무슨 값이야? 사이값.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야? 마삼이랑 3 사이 구한 게 마삼이랑 3밖에 없는데 누가? 이 아내가. 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무조건. 절대값 1개짜리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풀까? 오른쪽이 숫자입니까? 숫자가 아니죠. 근데 똑같이 풀어도 돼. 절대값 1개짜리는.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야? 봐봐. 절대값이 x 마이너스 되는 값이 구해달래. 근데 우리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어떻게 가지고 온 거야 너네? 이거 해석한 거야? 아니지. 그냥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가지고 온 거죠. 그럼 똑같아요. 절대값이 x 마이너스 되니까 뭐라고요? 그냥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가지고 오면 돼. 그냥 이렇게. 플러스 그대로 마이너스 곱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외워서 푸는 거야. 뭐야? 크다네? 양끝값. 그러면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고. 이거 정리해서 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워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암기해서 푸는 거니까 요거로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근데 절대값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절대값 2개짜리. 여기 17번. 요거 풀고 마무리할 건데, 요게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절대값 부등식 이거 내려고 이제 생긴 거니까 이 2개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2개다 보니까 외운 걸로 못 풀어요. 그래서 방법을 쌤이 2가지 알려줄 건데, 쌤은 이 3번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오답해 줄 거고요. 근데 2번도 그냥 알고 있으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하나 알고 있어 주세요. 뭐냐면은 이 성질로 문제를 푸는 건데, 뭐 정의랑 성질이랑 비슷하지만 혹시 이런 거 알고 있죠? 근데 절대값 x는 얼마 나오죠? 절대값 x 구해달래. 얼마야? 플러스 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일 수도 있죠. 언제가 플러스 x입니까? 아내가 양수일 때. 그럼 언제가 마이너스 x예요? 은혜가 음수일 때. 근데 뭐가 하나 이상하다. 0일 때가 빠졌어. 0은 어디다 넣어? 아무데나. 보통 이상에 많이 넣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잘 봐. 그럼 우리가
이 안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로 구분하냐면 이렇게 0으로 구분했잖아요. 왜 0으로 구분하냐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에다 가운데가 누구야? 0이니까. 맞죠? 그럼 쌤 말은 지금 이 문제 볼게요. x-3, x-7, 8 이하죠?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뭐로 구분하자는 거야? 얘가 0이 되니까. 얼마입니까? 3으로 구분하자는 거지. 왜? 3 기준 봐봐. 3보다 큰 애 넣어봐 아무거나. 4. 뭐로 바뀌어요? 양수. 3보다 작은 애 집어넣어봐. 얼마나 바뀌어? 음수. 마이너스. 그래서 x 이 범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왜 0을 가지고 온 거야? 이 식이 양수랑 음수를 뭐로 구분되니까? 0으로 구분되니까. 그럼 이 x-3은 뭐로 구분돼요? 0이 아니야. 3으로 구분된다고. 근데 그 3이 누구냐? 이 안의 식이 0이 되니까 3입니다. 그럼 오른쪽은 뭐겠어요? 7이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3이랑 7로 구분해주는 거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깊게 가볼게요. 잘 봐. 이게 절대값이다 보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죠. 그래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그럼 오른쪽도 어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 두 개다 보니까 경우가 총 4가지가 나오거든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 있어. 근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아까랑 똑같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구분했다고요? 0이 되는 값을 구분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범위를 우리는 총 3가지로 나눌 겁니다. 이거 왜 가지고 온 거야? 첫 번째 0이 되는 값 3이고 두 번째 0이 되는 값 7이니까. 됐어요? 그럼 잘 봐. 여기 범위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 7보다 큰 애들? x가 7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7보다 큰 범위 중에서 아무 숫자나 대입해주세요. 여기다가. 그럼 안에 내용물 다 뭐로 바뀝니까? 8 대입하면 5 플러스 1 플러스, 이 범위 내에선 모두 다 플러스지. 그래서 플러스로 푸시면 돼. 그럼 풀면 돼 이거. 왜? 우리가 절대값 때문에 바로 안 풀리는 거잖아. 근데 x가 7보다 크면 절대값이 다 플러스로 바뀐대. 그러니까 풀면 돼. 3x 넘어가면 13, 21, x는 7 이하. 됐나요? 그럼 다시 여기 범위 볼게요. 여기 범위 뭡니까? 3보다 작은 애들이가 3보다 작다겠죠? 그럼 3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줘. 님 얼마나 나와요? 마이너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요거랑 좀 반대 개념으로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3x 13이냐? 답이 좀 안 이쁘네요. 우리 마이너스 나눌 겁니다. 3분의 5까지. 마지막 범위 체크해볼게요. 어디랑 어디? 3이랑 7 사이. 여기도 아무거나 집어넣어주세요. 가운데 거 5 집어넣어볼게. 5 집어넣으면 양수, 5 집어넣으면 음수.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보 바꿔서. 그래서 하면은 x 플러스 1이 8 이하, x는 7 이하까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안 되냐면요. 잘 봐. 요 놈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이거 주황색 2보다 작은 걸 대입했더니 다 마이너스였던 거고, 여기 7보다 큰 거 대입했더니 다 플러스니까 얘도 가능했고, 그럼 마지막 가운데 범위 보니까 5보다 큰 거 집어넣어봤잖아. 3이랑 7 사이 5 집어넣어봤더니 플러스랑 마이너스 나오니까 얘까지 되는 거고, 얘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버리면 되고. 근데 항상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뭐만 잘 나눠주면 되냐면요, 이 범위만 잘 나누면 돼. 그래서 범위 나누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잘 봐. 이거 어떻게 나눈 거죠 우리? 다시. 처음에 이 3이랑 7이 어떻게 나온 거야? 절대값 0이 되는 값이 3이랑 7이니까 3, 7 쓴 거고, 이 범위에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지니까 범위를 3개로 나눠서 푼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서술형을 써야 되니까 이거 잘 봐봐. 등호가 지금 안 맞지. 왜? 3에서 끝났죠. 근데 3 초과야. 그러면 3은 지금 어디 있어? 없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지? 보통 어디다 넣어? 이상에다가 3 이상
7 이상. 근데 이거 얘들아 그냥 한 군데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 넣기 싫다. 넣어도 돼. 근데 이건 안 돼. 둘 다는 안 돼요. 꼭 한 군데만. 아시겠죠? 근데 그걸 보통 이상에 많이 쓰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상에 넣어줄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정의는 뭐냐면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문제를 쭉 풀었죠? 답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답은 얘가 아니야 이제. 뭐야? 얘랑 합쳐야 돼요.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공통 범위는 한번 구해볼까요? 3보다 작고 3분의 5 이상이래. 근데 말이 되냐 잠깐만. 3보다 작고 되군요. 미안. 3분의 5 이상이다. 그럼 어딥니까? 여기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이 첫 번째 식은 범위는 3분의 5 이상 3 미만. 됐나요? 두 번째 여기 가볼게요. 이 지금 범위 뭐예요? 3 이상 7 미만. 집중해서 보라고 했다. 7 이하야. 그럼 지금 이 흰 색깔과 분홍색을 합칠 겁니다. 공통 범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두 줄 체크되는 데가 어디야? 여기야. 근데 공통 범위를 구하다 보니까 흰 색깔엔 7이 없었잖아. 아까 맞지? 7은 못 껴. 그래서 요 범위 그대로 가지고 와주면 돼요. 뭐부터? 3부터 7까지. 그럼 마지막 범위 보겠습니다. 얘는 7 이상 7 이하. 7 이상 7 이하네? 그럼 답 얼마야? 7. 그럼 우리가 절대값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풀었잖아요. 마지막에 합치면 돼. 그래서 보통 봐봐. 3에서 끝났죠. 3에서 이어지죠. 7에서 끝났죠. 7 되죠. 범위가 합쳐진다는 거야. 답은 여기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 넣은 거.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범위는 3분의 5부터 어디까지? 7까지라는 거죠. 요거 만족하는 정수개수 구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얘가 2점대죠. 1점대인가? 그럼 2, 3, 4, 5, 6, 7 나오겠죠. 몇 개 나옵니까? 6개. 됐어요? 요게 아마 모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제일 기본적인 문제 풀인데 조금 어때 얘들아? 조금 빡세죠? 어렵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보완할 건데 이 그래프는 할만해요. 잘 봐. 식이 좀 많이 줄었어. 근데 이건 변함없어. 절대값 문제 나오죠? 무조건 범위는 구해줘야 돼. 범위 뭐로 구하자고요? 0이 되는 값으로. 뭐랑 뭡니까? 3이랑 7이고요.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은 왼쪽 지금 절대값이잖아요. 이거를 함수로 볼 거야. 그럼 오른쪽도 뭐로 봐줘야 돼요? 함수로. 알겠죠? 요것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함수랑 함수로 봐주세요. 그럼 잘 봐. 이 함수를 세면 어떻게 빨리 그려줄 거냐면은 봐요. 여기 범위 우리 아까 해본 적 있죠? x가 3보다 작으면 아까 뭐로 나온다고 했지? 아무거나 넣으라고 했어. 음수 나오죠. 거기서 우린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딱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가지고 와주세요. 다 안 구할 거야. 나중에 필요하면 구하겠지만 다 안 구할 겁니다. 어디까지만? 여기 ax 기울기까지만 구해주세요. 그럼 다 음수야. 뭐로 나와? 앞에도 음수 마이너스 2x 뒤에도 음수 마이너스 x 뭐로 나와? 마이너스 3x. 그럼 우리 마이너스 3x 그릴 수 있죠? 어떻게 그려? 기울기가 음수야. 감소와 함수야. 그럼 기울기가 3이래. 그럼 조금 가파르게 그리면 되죠. 됐나요? 그 다음 잘 봐. 3일 때 값을 구해 놓을 겁니다. 3일 때 값이라는 건요. 함수라고 했잖아. x가 3일 때 값 어떻게 구해? 대입해야죠. 0, 3 빼기 7. 절대값 마이너스 4. 얼마? 4. 됐어? 다시 여기 얼마라고요? 5 집어 넣어볼게. 그럼 5는 누구?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쟤는 앞에 건 플러스 뒤에 건 마이너스지. 그럼 기울기 1짜리잖아. 그럼 기울기 1짜리는 얘보다 덜 갚아야 되니까 약간 좀 완만하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또 7 대입해주세요. 0. 그러니까 2배 하면 8까지. 마지막 여기 해볼까요? 7보다 큰 범위.
요거의 반대 버전이야. 그래서 얘들아, 지금 선생님 뭐를 좀 말해주고 싶냐면요. 이 왼쪽 범위는 다 뭐야? 다 마이너스야. 근데 오른쪽 범위는 뭡니까? 다 플러스입니다. 그럼 몇 x 나오겠어요? 2x, x니까 3x 나올 거라고. 얘랑 좀 기억이 비슷하게. 끝이야. 아까 어떻게 했어? 범위 다 나눠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지금이 끝이야. 그럼 이 왼쪽 그래프야? 요것만 해석해줘. 우리 요거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요런 거 한번 구해본 적 있죠? 언제? 2차 함수 때. 이거 뭐야? 축방. 그럼 얘 뭐겠어? 이게 x는 1이니까 가로선이겠죠. 근데 봐요. 8이네. 야 8인데? 그러면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얘가?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부등식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왼쪽 이 그래프랑 이 일자랑 비교했을 때 얘보다 아랫부분, 왜냐면 y값이 있는 거니까 작다는 표현은 높낮이로 비교했을 때 아랫부분이거든요. 이 주황색보다 아랫부분이 궁금한 거야. 그럼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때 x값이 얼마입니까? 7이겠죠. 아, 그러면 7부터 이제 이것만 구해주면 돼. 여기 x값 구하겠습니다. 그럼 잘 봐요. 요 점은 어떻게 생긴 점이냐? 아까 그랬던 y는 8과 요 식기를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누굽니까? 마이너스. 아까 구하다 말았잖아. 얘는 구해달라는 거야 지금. 그럼 마이너스 가볼게. 마이너스 2 곱하면 6. 마이너스 1 곱하면 7. 얼마입니까? 13짜리. 그럼 마이너스 3x 더하기 13이 누구랑 교점입니까? y는 8이랑 교점이에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13짜리가 8이랑 교점. 넘어가면 3x, 넘어오면 5. x는 3분의 5까지. 그럼 그때 교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겁니까? 3분의 5라는 거죠. 그 문제가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7부터 3분의 5까지 구한 건데 아까랑 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됐나요? 쌤은 그래서 그래프를 풀어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알고 있으라고 알려준 거고요. 이 절대값 두 개는 무조건 그래프로 풀 거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요거 살짝 맛보고 끝내볼게요. 똑같아 문제가. 뭐 해야 될까? 절대값 두 개짜리인데 뭐 해야죠? 범위를 구해야죠. 범위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죠? 마지막 문제 0이 되는 값수 누구랑 누구? 마3과 5 좋습니다. 그래프 빨리 그려볼게요. 이제 연습하면 돼. 요쪽 라인은 무조건 뿔뿔이야. 요쪽 라인은 무조건 마마고요. 여기 정확히 안 구해도 돼. 이제 알려줄게. 뿔뿔 일단 정확히 뭐만? 기울기까지만. 얼마요? 뿔뿔이니까 다 그냥 나오잖아. 2x. 그럼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오른쪽은 0으로 바뀌었어. 왼쪽 얼마예요? 5,8. 좋고요. 두 번째. 여긴 다 마이너스 라인입니다. 뭐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x로 나오겠죠. 기울기 감소. 여기 마이너스 3 넣어줘. 왼쪽 0. 오른쪽 얼마? 절대값 마이너스 8. 그랬더니 우린 딱 그래프가 여기서 끝났고 얘 그려야 되고 여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y값이 어때요? 똑같아. 얘는 그냥 일자야. 아까 기억해보면요. y값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처럼 생긴 거야. y값이 똑같으니까 일자잖아요. 가운데는 그냥 알아서 이으면 돼요. 끝과 끝을. 그럼 이제 잘 봐. 이 그래프가 왼쪽 끝이야. 지금 우리 1분도 안 걸렸어. 왼쪽이 이제 끝났고 이제 오른쪽을 해석하는 거죠. 오른쪽은요. 보통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올 거니까 얘는 숫자. y는 k야. 무슨 직선? 이런 직선이야. 일자. 그럼 해석해볼게. 얘보다 위에 부분이 얘잖아요. 근데 항상 성립하고 싶대. 얘가 쌤이 이제 이 주황색을 그릴 거잖아요. 주황색을 그릴 건데 이 주황색 위에 부분에 모든 연두색이 있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어때? 여기 위에 연두색이 다 그려져 있냐? 아니잖아. 얘 잘렸잖아. 그럼 안 돼. 그럼 더 내려와야 돼. 아예 아싸리 밑으로 내려와 달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주황색 위 부분에 다 연두색이 있으니까. 얘만 되냐? 아니 다 되죠. 밑에.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다 돼. 자연수 다 되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
연두색을 다시 한번 잘 보니까 제일 낮은 점이 얼마입니까? 8일 때. 얘가 y는 8이잖아. 그럼 그것보다 작은 애들은 다 되겠죠. 그러면 7도 되고 6도 되고 5도 되니까 이것 중에 제일 큰 거 얼마겠습니까? 7까지. 지금 A랑 B의 부호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뭐 이거를 막 어떻게 했죠?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얘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A제곱 B제곱을. 근데 이제 여기 A 범위를 보니까 요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0이랑 1 사이. 분수 같은 애들 맞죠? 그럼 그런 애들 제곱해봐. 어때? 아까 해봤잖아. 뭐 2분의 1 같은 거 제곱해봐. 더 작아지고. 뭐 3분의 1 제곱해봐. 더 작아지고. 어차피 분수 애들 제곱하죠? 어차피 분수야. 근데 B는 마이너스 1이래. 이것도 음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제곱해볼까요? 어때요? 범위가?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뭐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제곱해줘. 뭐로 바뀌어? 4, 9 이런 거 바뀌죠. 그래서 제곱하면 1보다 커집니다. 됐나요? 요거로 문제를 풀 거고요. 지금 여기서 생각해볼게. 기억은 둘이 더하는 거잖아. 얘 얼마인지 몰라. 얘도 얼마인지 모르고 더했는데 2보다 크고 싶대. 근데 이게 살짝 이제 애매한 게 1보다 크다고 해서 2부터 세는 거야? 아니죠. 뭐 해도 돼? 1.1이어도 돼. 그럼 1.1이 여기 아무거나 가지고 봐봐. 0.1. 그럼 1.1 더하기 0.1하면 1.2인데 크냐? 안 클 수도 있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은 a제곱 마이너스 ab야. 요거 볼게요. 혹시 a 값 아까 체크해봤을 때 뭐였죠? 분수라고 하면서 우리가 양수잖아요. 지울게. 왜냐면 양수는 나눌 수 있고 부동방은 안 바뀌거든. 요거 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a는 0이랑 1 사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b는 저기서 마이너스 1 곱할 거니까 b는 1보다 크겠죠. 그럼 누가 커? 마이너스 b가 큰 거 맞지? 디귿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건데 갑자기 이제 분수잖아요. 분수도 해석하면 돼. 그럼 잘 봐. 약간 뭐로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수로. 얘 지금 1보다 크죠? 그럼 이런 애들 역수 취해봐. 그럼 뭐 되겠어? 거꾸로 이제 분수가 돼버리겠죠? 근데 A는 원래부터 분수였잖아. 그럼 분수를 역수 취해봐. 이런 자연수 애들이 돼버리겠죠. 그럼 누가 커? D가 더 크지. 니은 디귿. 3번. 3번 내용도 조금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뭐 함수값은 다 구해봤겠죠? 대입 못하는 친구는 없을 거니까 1 넣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는 4랑 1 사이. 그 다음에 2A 더하기 B는 2랑 마이너스 2 사이. 쌤은 여기서 B가 F0은 이제 대입하면 B만 남지만 여기서는 이제 A를 먼저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A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볼 건데 둘이 뭐 하면 돼요? 빼면 됩니다. 그럼 볼게. 이제 빼기를 너네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하기 전에 한번 더하기도 가보겠습니다. 잘 봐. 혹시 A 더하기 B 하면 뭐랑 뭐 사이일까? 3과 8 사이. 더하긴 얘들아 별거 없어요. 그냥 작은 놈끼리 더한 게 제일 작고 큰 놈끼리 더한 게 제일 큽니다. 그럼 뺄셈 보겠습니다. 이건 너네가 푸는 거야. 일단 뭐 풀고 모르면 알려줄 거니까. 혹시 뭐랑 뭐 사이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4 1. 일단 어디서 가져온 놈이냐? 일단 둘은 아니지. 잘 봐요. 뺄셈이다 보니까 제일 크려면요 A 값 큰 것 중에 B 값 작은 거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빼야 돼요. 큰 것 중에 작은 것 중에 빼기. 그럼 마이너스 하나 어떻게 나온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해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뺄 거죠? 빼주세요. 뭐라고요? 요거에서 요거 뺐으니까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 제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줘. 그 마지막 B는요? 다시 풀어주세요. 큰 거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줘.
됐습니까? 지금 이제 정확한 표현은 F0이니까 가운데를 B로 두지 말고 F0으로 쓰면 좀 더 이쁘겠죠? 뭐 B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5번, 6번은 잘했어요. 좋은데요. 8번. 잘 보자. 1차 부등식에서는 뭐 엄청 어렵게는 못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보면은 일단 해가 나왔잖아. 그럼 해를 구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만 남겨야 되지 않겠어? a 더하기 bx 남겨놓고 넘어가죠. 마이너스 a 더하기 2b죠. 쌤은 아까 똑같이 풀 거야. 일단 x를 구할 거고 나눌 건데 뭐는 아직 안 건들 거야. 부동호 방향은 안 건들 거예요. 이게 해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 앞에 봐야지. 왜 그래? 내가 구한 해. 문제도 준 해. 어때? 둘이 같다고 풀면 돼. 근데 부동호 방향 어떻습니까? 원래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바뀌었어. 왜 바뀌었지? 나눈 애가 음수니까. 그렇지. 이거 준 겁니다. 나눈 애가 음수라고 준 거고요. 아까 말했죠? 둘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요거. 혹시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알죠? 대각선 곱 풀겠습니다. 대각선끼리 곱하면 값이 어때요? 똑같으니까. 넘어가면 5a. 답이 조금 안 이쁘네. 영어 정리 좀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이 해를 구하려면은 문자를 하나로 바꿔서 풀 거기 때문에 쌤은 a 대신 5분의 4b 집어넣겠습니다. a 대신 5분의 4b 집어넣어주세요. 한번 쓸까 그냥? 식이 바로 암산이 안 되네. 오른쪽은 쉽다. 둘이 더해. a랑 b랑 5분의 9b. 요거 2배. 5분의 8b에서 b 빼세요. 5분의 3b. 어차피 x값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쳐낼 수 있는 거 다 쳐내면 돼요. 5 쳐내주시고 3 쳐내주시고. 그럼 이렇게만 남은 거 맞죠? 어차피 b도 약분할 거야. 뭐만 몰라? 부동호 방향만. 얘는 맞는데 이제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해야겠죠? a가 5분의 4b래. 여기 집어넣어줘. 5분의 9b. 0이니까 뭐 5분의 9 의미 없죠? 나누는 거? b가 0보다 작답니다. 방금 b 나눴는데 0보다 작대. 부동호 방향 반대. 3보다 작다. 요거 잘 푸셨나요 혹시? 쌤 아까 계속 강조한 내용인데 요거 보고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겠죠? 뭐라고 했지 아까? 뭐라고 했어 아까? 이렇게 1차 부등식 푸는 건데 이렇게 모든 실수나 해가 없다라고 나오면 그치 x 앞에 개수가 0이라고 했잖아. 이거 쌤이 알려줬는데 이거 모르면 어떡해요? 이게 힌트 끝이야. 그럼 넣어봐 이제. 넣으면 이제 계산하지 말라고 했어 아직. 요렇게 되고 그 뒤에 이제 a 대신 b, 뭐 b 대신 a 넣을까요?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파악해보자 얘들아. x에 뭘 집어넣든 0이야. 그럼 우리 뭐만 풀자고요? 여기만 풀자고. 근데 이게 부등식이 만족했으니까 모든 실수라고 말했겠죠. 그러면 0보다 커야 되니까 5n이 0보다 크다 끝입니다. 그럼 a는 b라고 했고요.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b 자리에 a 넣겠습니다. 3ax b자리에 a 넣고요. b자리에 a 넣어줘. 그럼 아까랑 풀이가 똑같죠? 3a 나눌 거고요. 우리는 a를 나눴기 때문에 a가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다음에 1번. 보자. 연립부등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1차 부등식 2개 풀고 연립해서 공통인해를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연습해볼게요. 밑에 거 더 쉽네. 밑에 거부터 갈게요. 넘어가면 1-2a. 약분하면 6분의 1-2a. 저건 2배 하고 넘어갈게 바로 플러스 2잖아.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x는 2분의 2-a까지. 아직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요거 해 그려줘. 수직선에. 무슨 모양? 뭐보다? 작다. 얘 해 그려줘. 뭐보다? 크다. 근데 이 모양이 해를 갖지 않으려면요 이렇게 생기면 돼요. 그럼 뭔 말이냐?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이쪽 방향을 바라봤을 때 해가 나올 수 있어? 반대면 나오잖아.
근데 문제는 해를 갖지 않고 싶다고 했으니까 요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얘가 6분의 1 마이너스 2a가 여기 있고요. 2분의 2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습니다. 잘 봐요. 요거 무슨 직선? 수직선.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그 다음 조심해야 하는 등호를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호도 좀 공부해야 되는데 등호는 쌤이 이렇게 말해 항상. 얘는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제 같을 때를 풀어보는 건데 얘는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해봤죠? 두 숫자가 똑같대. 2보다 크다, 2보다 작다. 해 있어 없어? 없다고 했잖아. 언제 있다고 했어요? 둘 다 빵꾸 색칠되어 있을 때, 이상 이하일 때. 근데 지금은 같아도 공통인 해가 없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맞죠?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푸시면 돼요. 아까 똑같이 대각선을 곱할까요? 곱하면은 2-4a 곱하면은 12-6a 넘어가면 2a 넘어오면 10 a는 10이야. 10 이하의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5까지 더하면 15.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문제 안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잘 읽어줘야 되고요. 이게 쭉 읽어보면은 중간중간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있냐면요, 요거 부등호 나와 있잖아. 한번 찔러보는 거지. 그래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잘 봐. PQ도 구해야 되고 AP도 구해야 되고 PQ도 구해야 돼.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맨 마지막에 AP가 X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좀 이제 쌤이 이렇게 접근해주고 싶어요. 문제에서 이도형 뭐라고 써 있냐면 얘들아 직각 이등변이래. 길이 뭐해? 똑같죠? 두 번째 여기 몇 도? 45. 여기 몇 도? 근데 봐요. 90도랑 90도네? 몇 도? 45. 근데 잘 봐. 90도네? 또 몇 도? 45? 45. 뭔 말이냐면은 주황색끼리 길이가 똑같아. 근데 여기도 길이 똑같아. 그럼 내 말은 남은 길이 누굽니까? 누구랑? AS랑 BI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각이 45, 45, 45, 45 똑같아요. 결국 요 도형과 요 도형은 합동이라는 거죠. X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X니까 전체 36에서 X 2개 뺄 거니까 36-2X가 되겠죠. 정리해볼까요? PQ 36-2X는 누구보다 작아요? AP랑 BQ 더한 거 2X 더한 것보다 작죠. X는 9보다 크다. 하나 구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쭉 읽으면 바로 나와요. 직사각형 PQRS 둘레 길이는 선분 AP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둘레보다 길다고 합니다. AP가 누구냐면 이거였습니다.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둘레를 구해볼까요? 한 변이 X인데 정사각형이야. 몇 X? 4X. 그 다음에 여기 PQRS의 둘레는 우리가 이제 가로를 구했으니까 세로를 구하면 되겠죠? 요거. 근데 기억나십니까? 90도, 45, 45. 여기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거 X입니다. 36-2X 더하기 X니까 가로, 세로 더한 거의 2배. 72-2X까지. 36-X가 가로, 세로 더한 거니까 넘어가면 6X. 약분하면 12. 12보다 크고, 12보다 작고 9보다 크대. 합치면은 X값 나오겠죠? 다음에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4번. 요거는 말했죠, 쌤이 아까? 어떻게 푸는 거라고 얘들아? 가운데 걸 두 번 쓰는 거야. 이거 연립 부등식입니다. 아시겠죠? 이상한 거 하지 마. 1번, 2번 풀어줘. 바로 풀어. X 넘겨. 1차 부등식을 2개 푼다고 생각하세요. 뭐야 이거. X는 1. 못 푼 사고 없지 우리 반. 두 번째. 두 번째는 2를 곱하면 되죠. 뭐가 문제야? 2X 더하기 8. X 플러스 A. X는 A-8까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제 합칠 건데 해를 갖고 싶대. 그게 무슨 말일까? 아까랑 비슷해.
이거 어때? 1보다 크다. 이거 어때? a-8보다 작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해 모양인데 아까 해본 것처럼 이렇게 크로스로 되면 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무조건 겹쳐야 되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만나버리면 돼요. 이렇게 1보다 크다. a-8보다 작다. 그러면 공통인 애가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수직선이라고 했잖아. 누가 커? 오른쪽이. 그 다음에 너도 될까 안 될까를 파악하는 거죠. 봐봐. 같다는 표현은 뭐라고요? 둘이 똑같은 숫자야. 그럼 아까 해봤잖아. 둘이 똑같은 숫자일 때는 둘 다 빵꾸가 뜰리면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어요. 지금은 해를 갖고 싶은 거니까 등호를 넣으면 안 되죠. A는 9보다 크다. 15번. 이거 안 푼 거 다시 한번 찍어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 봅시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게 은근 쉬운 것 같은데 지금 약간 X가 계산이 안 되는구나. 아, 그럼 볼게요. 일단 이거 풀어주세요. 1번, 2번. 너네 넘기는 건 너네 마음이어서 쓰면 A를 앞에 써도 되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하나 풀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은 똑같이 맞춰볼까?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공통인 범위 구할 거잖아. 그럼 잘 우리가 X를 구할 거죠. 그럼 A-를 나눌 거지. 여기까지. 요거 X가 구할 거지. A-를 나눌 거지. 그럼 뭐를 좀 알아야 될 거 같냐면은 지금 쌤이 이렇게 부등호를 쓰고 싶네. 그럼 위에 거랑 부등호랑 어때요? 그대로 내려갔지. 그럼 방금 A-를 나누는 과정에서 뭐라고 약속한 거야? 양수라고 약속을 한 거죠. 이 범위 내에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럼 그때 요 부등식의 이 부등식 해를 연립해서 설정하면은 답이 뭐 나왔대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나왔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나왔으니까 뭐라고 했죠? 해를 구하지 말고 부등호 방향으로 풀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네? 그럼 무조건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지. 4보다 작네? 무조건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4일 수밖에 없죠. 일단 이렇게 풀고 얘들아, 안 나오면 틀린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양수일 때 안 되니까 마이너스 버전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해볼게요. 대각선에 곱 써주세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2 마이너스 B. 아마 오른쪽도 A랑 B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십시다. 4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2B 5A 마이너스 2B는 4까지. 저거 그대로 가지고 와. 2배에서 B, B니까 2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 됐다. 왜? A가 2죠. 넣어봐. 양수지. 그럼 만족하잖아. 그럼 얘가 만족하지 않겠죠. 그럼 A가 2니까 제일 적은 데다가 어떤 넣을까요? A 2래. 넘어가면 마3. 마3이 마 B니까 B는 3까지. 그럼 2랑 3 더하면 5 나오겠죠. 아, 타이밍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딱 마무리 할게요. 요거 일단 뭐 여기까지 못 푼 사람도 있었지만 푼 사람은 무조건 이 부등식은 풀어야 돼. 일단 그 다음 말이 어려워서 틀린 건 상관없거든요.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왜 아까 암기해서 풀었으니까. 어떻게 풀게 됐죠? 절대값이 일단 5a 되고 싶은데 뿔마 5a. 그 다음 절대값 이 x 기준 말하는 거야. x가 여기 있는데 작다잖아. 그럼 뭐라고 했어? 사이값. 2x 플러스 a는 누구랑 누구 사이라고요? 아까 구했던 뿔마 5a. 이거 x가 구하시면 돼요. 넘어간 마이너스 6a 2x 4a x는 2a 마이너스 3a까지. 여기서 좀 잘 봐야 돼. 봐봐. 또 해석하는 거야. 여기가 해인데 여기에 해가 몇 개이고 싶대요? 2개. 근데 이 감을 잡아줘야 됩니다. 분명 여기엔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건데 누가 있냐면요. 힌트는 양수 a의 최대값. a는 양수네. 요 식이 플러스 요 식이 마이너스. 분명 여기 누구 있겠어? 0은 무조건 하나 있어요. 딱 뿔막 딱 그 기준 있을 거니까. 근데
한 개 더 있어야 돼. 그럼 0 기준으로 근처에 있는 애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것 중에 누구일까 생각을 하자는 거지. 누굴까? 1일까? 마일일까?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왜? 0이랑 3a랑 0이랑 2a잖아. 누가 더 길어요?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왼쪽이 길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딱 마지막에 걸터 앉은 거고 1은 어디인 거야? 못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래야만 딱 두 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1이 들어와 봐. 여기 칸이 2a인데 1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3a는 무조건 마이너스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더 긴데. 그래서 얘는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오려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잘 봐. 이제 여기서 뭘 풀어줘야 되냐면요. 내가 아까 계속 말했죠. 수직선이잖아. 0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지.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겠어요? 밖에 있겠죠. 다시 0이 여기 있지. 1은 어디 있다고요? 밖에. 그럼 우리가 이 수직선을 보고 뭘 파악해 줘야 되냐면요.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네 라고 파악을 해줘야 돼. 다시 2a는 0과 1 사이에 있네 라고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됐나요? 이게 다행히 주관식이어서 상관이 없는데 객관식 너네가 좀 대충 눈대중으로 찍어서 풀 수 있거든요. 여기 뭘 조심해야 되냐? 요거 얘들아 두 개 중에 괄호 는 들어가는 거 있어요. 등호. 그걸 판단해 줘야 돼. 그래서 쌤이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등호를 넣을 수 있다는 건 같다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 같다를 풀면 돼. 뭔 말이냐? 이렇게 범위 구했죠? 등호 넣었지? 그럼 2a가 0이어도 된다는 표현이죠? 여기 2a 자리 맞죠? 0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3a랑 0 사이에 0이랑 마이너스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0 사이. 0 빵꾸 뚫려져 있어. 마이너스 3a와 0 사이에 0이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오잖아. 그럼 답이 안 된다고. 그럼 다시 여기 원래 2a 자리였죠? 그럼 이제 1일 때 넣어봐. 1이라고 쳐봐. 그럼 1부터 마이너스 3a 사이에 0이랑 마일 들어올 수 있어? 이번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럼 등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대봐야 돼. 여기 능숙해지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눈으로 암산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 살려야 돼. 그럼 여기 해줘.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될까? 빵꾸 뚫려 있어요.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왜? 똑같아. 아까랑 여기 2였잖아. 얘가 마이너스 2여봐. 그럼 답이 뭐야? 마이너스 2부터 2a까지는 여기 누구 들어올 수 있어? 마이너스가 0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어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a 사이에 마이가 0 들어올 수 있어? 뭐야 이거? 에이씨 뭐야? 마이너스 1과 2a 사이에 마이가 0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온다고. 0밖에 못 들어온다고. 그럼 근이 한 개잖아. 안 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왼쪽도 만족하고 오른쪽도 만족해줘야 되니까 여기 2 약분할까요? 여긴 마삼 나눌게요. 부동호 방향 반대입니다. 3분의 2 이상 3분의 1 초과. 그래서 요거랑 범위를 합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0이랑 2분의 1 이상. 미안 2분의 1 이하. 여기는요 3분의 1 초과 3분의 2 이하. 그러면 공통범위는 여기 두 줄 체크됩니다. 한 줄, 두 줄. 그럼 요거 범위 정리하면은 어디부터? 3분의 1보다 크다.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 최대값은요 2분의 1.